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에 관련해서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41달러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국제 유가는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재고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달러 약세에 이어 흐름, 그리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관련해서 상당히 주시를 하면서 좀 제한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지금 이 유가에 관련해서는요. 전일이었죠. 미국의 API 원유 재고가 683만 배럴이 감소하면서 이 실제로 35만 배럴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과는 좀 대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좀 유가를 지지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다양한 악재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진 대표님, 일단 원유 자체가 결국은 원재료잖아요. 그러면 원재료라는 것의 가격 전쟁의 과연 수혜 종목은 우리가 뭘까라는 것을 저희가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포스코를 시작으로 정유 그리고 화학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S-오일, 뭐 SK 이노베이션 등 우리가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것은 알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시장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왔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유화, 그래도 현대차 그룹은 상당히 강하고 자동차까지 전반적으로 이 섹터 부분에 저희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우리 김본스타하고 방송에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네. 원유 재고에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고요. 하지만 추세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의 뭐 가스 개발이나 뭐 유추 뭐 하는 공구가 뭐 200여 개 이상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급은 좀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수요는 지금 뭐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다소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공장 가동이나 혹은 또 뭐 기름을 사용하는 자동차 이용이나 이런 게 자체가 수요적인 측면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크게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원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국내 정유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아직 코로나가 지금 제2차 팬데믹으로 가냐 안 가냐 요거에 기로해서 지금 관망하는 추세지, 적극적으로 지금 뭐 원유를 소비하거나 뭐 수요가 뭐 급증하거나 이러한 지금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정유 업체들 당연히 실적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고, V자 반등을 예상을 했던 경기 회복도 지금 코로나 2차 팬데믹이라는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바로 회복되지 않고 네. 다시 한번 하향을 보이는, 악화가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유 관련주들은 조금이라도 하방 압력이 좀 더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지금 굉장히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반중, 이게 지금 운동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뭐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다음에 인도인데, 인도도 이제 자동차 소비 시장 자체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반중에 대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반사이익으로 현대차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실적적으로도 봤을 때도 중국에서는 지금 예전부터 매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에서는 그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실적은 뭐 국내에서도 지금 신차, 뭐 그랜저나 뭐 팰리세이드 같이 이렇게 신차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내수 시장도 좀 받쳐주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좀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강했고 기아차, 뭐 현대 모비스까지 좀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선방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친환경 차 쪽으로도 저희가 이제 전기차 양상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자동차 섹터에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 다음으로는 좀 금에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금 가격은요, 이 1955달러를 사상 최고치로 경신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1950달러 선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 가격이 워낙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 우리 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이 금입니다. 금에 관련해서는 지금 사야 되는지 사실 좀 금에 관련해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저희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금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뭐 미국하고 유럽 여기서 전 세계 정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양적 완화를 했고요. 경기 부양책을 했고 각 나라별 중앙은행에서도 굉장히 뭐 양적 완화하는 그러한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큰 뭐 타격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고 돈도 많이 찍어내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자금들이 오히려 증시로 많이 유입되면서 바로 V자 반등을 나타냈었고 지금 오히려 주가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전부 다 회복을 했고 오히려 더 그 이상으로 지금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는 그만큼 바로 뒷받침되고 실제 경제는 실물 경제는 바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게 고점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또 하락에 대한 또 이게 또 우려가 다소 섞여 있는 투자자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달러와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금값, 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자금이 그 유동성 자금이 증시에도 들어오지만 금 쪽으로도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값도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미중 마찰이 좀 가시화될수록 혹은 점점 확대될수록 안전자산인 골드에 투자가 더 자금 유입이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골드 가격은 좀 상승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 또 2차 팬데믹이나 이런 게 다시 한번 발발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골드는 증시에 비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는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골드에 대한 투자 매력이 아직도 지금 좀 더 있다. 그래서 당분간에 뭐 미중 마찰이 해소되거나 뭐 코로나가 좀 확산이 진정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골드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금이기 때문에 정말 금값이 금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 가격 자체가 한국 금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금값이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 비싼 시장의 금을 매도하고 좀 보다 좀 싼 시장에서 금을 또 매수하게 되는 좀 이러한 이 차익 뭐라고 할까요?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과도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럼 이러한 금에 관련해서 엄청난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1억이 있으시면 주식 하시겠어요? 금 사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주식을 사죠. 주식도 지금 좀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전략 아닐까요? 저는 70, 30 이렇게. 저는 오히려 금은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면 주식도 뭐 주가 지수가 하나의 종목이 아니듯이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방금 주식에는. 금 좋다고 하셨는데 금은 그래도 주식 하세요? 좋은데 올라갈 건데 그거보다 더 많이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의 테마들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소부장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당연히 저는 하지 이미 오른 먹을 거 없는 금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 정진 대표님 7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주 수익이 정말 엄청난데 3일 연속 상한가 종목을 거의 뭐 매도하지 않나. 이제 제가 톡방에서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 내신 종목들 지금 나오고 있네요. 화면을 보시면 이 100%가 넘는 이 수익 종목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런 급등한 종목을 귀신같이 이렇게 찝어낼 수 있었는지 정말 좀 비결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보시면 유니온이 정말 2배 이상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100%가 넘었어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미중 관련 갈등주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표를 보시면 뭐 제가 그 전부터 이번 달 들어서부터 미중에 대한 마찰이 당연히 지속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지금 대선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때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이러한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련돼서 분명히 마찰이 점점 확대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로 인해서 당연히 그 반사이에 관련된 관련주들, 히토류 관련주가 1순위죠. 그 다음에 뭐 농사, 뭐 재료, 사료 관련주들도 충분히 그 반사이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올 초부터 거의 이번 달 초부터 거의 뭐
히토류 관련주 대장인 유니온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처럼 이게 사료 관련주들도 네네.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해서 거의 계속 매수 의견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게 시장이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마찰이 되면서 중국이 거기에 반격을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수급이 집중됐었고, 오히려 급등하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하는 이렇게 정말. 이벤트가 이슈가 네. 그 포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해서 충분히 이게 수급이 돌면서 급등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려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거의 추천하고 나서 2, 3일 만에 20% 넘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EDGC도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 뭐 분잔 관련해서 추천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유니온 좀 알려주시겠어요? 유니온, 네. 유니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니온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딱 2주 걸렸네요. 와, 대단합니다.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저한테? 유니온 방송에서부터 엄청나게 이게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우리 앵커님도 진짜 후회스럽습니다. 분명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거의 뭐 제가 이때부터 거의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때부터 첫 주부터 추천드렸고, 오히려 못 사신 분들은 이때라도 충분히 매수 의견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이 타이밍에 많이들 진입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뭐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큰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뭐 EDGC도 마찬가지예요. EDGC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타이밍에 거의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다가 다시 뭐 코로나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진단 키트 쪽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EDC 같은 종목도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20% 넘게 상승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유한양행호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호 같은 경우에 제가 오히려 뭐 덱타메타손 관련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나마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는데 앞장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주는 그래도 좀 약간 무겁다 보니까 우선주 위주로 먼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에도 추천드렸고, 오히려 이때 거의 한 2-3번 넘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덱타메타손 혹은 또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호재가 좀 몇 번 나오면서 굉장히 상한가 이상 올라가면서 거의 50%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뿐만 아니라 뭐 신성통상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대로 먹고 딱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너무 오르는 대표적인 대표 주도주들은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추천드리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이거는 좀 뭐랄까요? 정말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을까요? 제가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신성통상 모나미는 같은 날에 추천드렸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나미 같은 상황에서는요,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네. 합니다. 하지만 오늘 WTO에서 아무래도 일본과 관련해서 이러한 패널이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분명히 여기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재료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금요일 종가까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7-8% 상승 마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바로 갭 상승 출발하면서 상한가로 네.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에 오히려 추가 상승을 하면서 요것도 거의 한 이틀 만에 무려 이틀 만에 47%, 50% 가까이 상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와, 이러한 대단합니다. 전략을 보였습니다. 신성통상도 마찬가지로 같은 재료거든요. 오, 신성통상. 네, 같은 재료인데 이것도 일본 반사이익 수혜주로 네.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모나미랑 같이 거의 뭐 쌍대 맞차 맞아요. 일본 불매 예, 수혜주죠. 네. 최대로
상승세가 굉장히 높은 주도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노란통 메신저에서 참여자분들에게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금요일 날 정확하게 들어가자마자 월요일 날 상한가 바로 했었고, 그 다음날 더 추가적으로 상승분을 보이면서 30% 가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틀 정도, 이틀 만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도 모든 네.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대장주가 가더라도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더라도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개별 종목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시장이지만, 저는 마찬가지로 오히려 거기에 관련된 부자재 관련된 주나 거의 부속으로 뒤따라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VI 이상 뭐 10%, 20% 가까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의 뭐 매일매일 수익 파티를 할 수 있는, 네네. 이렇게 지금 포트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뭐 소외되거나 아니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우리 노란통 메신저에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유동성 장세 수익률 파티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우리 정진 대표님입니다. 지금도 정말 노란통 메신저에 너무나 많으신 분들께서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정진 대표님께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인증을 해주고 같이 정보에 관련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주식 맛집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정진 대표님의 노란통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이번 주만 해도 4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진 대표님의 노란통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보다 더 많은 정보 저희와 한번 획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